먼저 저는 대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경제 상담 교육을 통해서 청년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존엄성을 회복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민 지점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되는 부분을 전달하고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가치가 있거든요. 돈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 경제 문화 만들기를 위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누구냐? 저는 지금 현재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옛날에 혹시 청년연대는 디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대구에서 저희가 은행을 만들었어요.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은 뭐죠? 대부분 제일 필요한 게 저축하고 돈을 빌리는 일이죠. 그래서 청년연대은행에서는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청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제가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대구 청년 지가트레이닝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같이 이사로 활동 중이고요. 현재는 디딤 협동위원장이라고 해서 대구 청년연대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활동을 해야 돼요. 교육을 이수하고 가계부도 같이 쓰고 이렇게 몇 번을 하면 200만 원을 빌릴 수 있어요.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이자로 200만 원까지 빌려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야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혹시 어떤 거 하고 하는지 알고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제목, 오늘 강연 제목. 지출 잘하는 법. 지출 잘하는 법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돈을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안다라기보다는 우리 이 시간에는 내 돈 이야기 그리고 남 돈 이야기 또 남들은 어떻게 이 지출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이 생각해보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좀 가볍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면서 혹시 금전 성향 테스트 다들 보셨어요? 금전 성향 테스트 먼저 해보실까요? 스타트부터 해서 그래서 A부터 F까지 내가 어떤 타입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번 시간을 시작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자, 혹시 어떤 거 나왔죠? 혹시 타입 어떤 거 나오셨어요? C타입 나오셨고 또 어떤 거 나오셨어요? 안전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강연에 오신 분들 C나 D 타입이세요. 특히나 이제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지출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은 이제 계획 안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대비하고 싶어 하시고 미리 고민하고 싶어 하시는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C, D 타입이고 보통 보면 이제 뭐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E 타입이나 이제 즉흥 또 위신 타입은 강연에 잘 안 오십니다. 강연에 오시기보다는 이제 내 즉흥, 내 마음에 따라서 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나는 계획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건 뭐죠? 지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써야지만 만족을 하는 사람이 계획적인 성향이고요. 안전 성향은 돈을 사용한 것보다는 가지고 있고 많을수록 좋고 근데 돈이 많을수록 좋고 모든 사람 생각이긴 하지만 저축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안전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 성향에 있는 분은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이 보험 언제 들어야지? 보험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타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시작부터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이제 나의 욕구에 따라 돈을 쓰는 법과 그리고 소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흔들리지 않는 재무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크게 6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출이랑 그리고 지출 관리하기, 지출 정리하기, 그리고 현금 흐름 점검하기, 욕구에 따른 지출하기, 재무 시스템 만들기. 그래서 6가지를 빠르게 실습도 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걸 물어볼 거냐? 가장 최근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여쭤볼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실 때
두 가지 중점에 맞춰서 계획된 지출이었는가, 만족된 지출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최근에 쓴 그냥 기억 남는 거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제 이야기라면 저는 대리비를 썼어요. 대리비 2만 원을 썼고요. 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차 대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배달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치킨 나라 여기에서 이제 27,000원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요거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대리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계획적이었죠. 그러면 이거 치킨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계획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이렇게 만족된 소비 그리고 계획되지 않는 소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즉흥으로 저랑 같으시고 또 혹시 한 가지 더 간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음, 앞쪽에서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음, 요, 요 계열인가요? 만족하지 않고 근데 계획적이었어요? 둘 다 아니에요. 좀 계획적이지도 않고 만족적이지도 않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진짜 약간 극과 극이시다 맞죠? 둘 다 만족하거나 계획적이거나 그런 거 소비를 하셨는데 다들 요즘이면 감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보면 저를 먼저 얘기하자면 술 약속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비는 항상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족된 소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계획된 소비는 치킨은 아니었지만 내돈내산해서 조카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었고 또 혼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지출이 다 잘한 지출이냐? 계획된 지출이 잘한 지출일까요? 만족된 지출이 잘한 지출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만족된 지출 하셨죠. 실제로 계획적이었고 근데 그게 또 만족도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은 무엇이냐? 지출은 크게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일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비하는 활동과 저축하는 활동. 그러면 소비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뭐 밥, 뭐 식당, 뭐 가서 뭐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축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거예요. 금융자산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보험이나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내일 저축 계좌 이런 것도 이제 저축 활동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을 어쨌든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랑 저축 활동 이 두 가지가 지출에 포함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출에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돈은 어떻게 쓰죠? 우리가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소득이 바탕으로 이제 소비 활동, 저축 활동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소득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 운영 따위에서 얻는 수입.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소비 활동, 저축 활동 이렇게 두 가지 나누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때야 될까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되죠. 예를 들면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소비가 300만 원. 그럼 저축 활동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족된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괜찮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200만 원 소득이 있어요. 근데 소비 30만 원이에요. 저축 200만 원 해요. 이것도 만족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득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0만 원 쓰면서 200만 원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살 수 있어요, 혹시? 현실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인 힘든 예를 들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소득에 따라서 소비와 저축을 잘 활용하고 계획하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출 관리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지출 관리는 우리 활동지 받은 거 맨 앞장이나 두 번째 장을 같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 지금 한 8강 정도일 거예요. 지금이 3강째고. 근데 이 8강 중에서 제일 제가 추천하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거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재무관리의 첫 단추는 일단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지출을 왜 관리할까요? 마이너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지출을 관리하면 대비와 대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출을 관리하면 우선순위 점검으로 만족스러운 소비가 증가하고요. 또 지출을 관리하게 되면 재정적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한 나의 재정, 나의 돈을 내가 딱 관리하고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출 관리라는 건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네 가지예요. 지출 관리할 때는 지출을 정리하는 거야. 내 지출을 정리하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은 뭘까요? 현금 흐름. 네. 그 현금 흐름은 아까 우리 세 가지라고 지출이 소득이 있고 소비 활동 있고 뭐 저축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지출은 지출을 정리하고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내 소득에 얼마 들어오고 내가 소비를 얼마 하고 저축을 얼마 하는지 이런 걸 현금 흐름이라고요. 근데 뭐 소비하고 저축했어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2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쓰고 뭐 100 얼마를 저축하고 이게 행복하냐? 왜 안 행복할까요? 내 욕구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내 욕구가 저축에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족된 소비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출 관리 튼튼하게 해서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좀 그런 게 있죠. 뭐 사람마다 즉흥적인 부분도 있고 만족된 소비를 해서 우리가 늘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전체 지출에서는 계획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적이 내 의지로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재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조금 흔들리더라도 용서가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지출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그 항목도 한번 보면서 보시면 좋고요. 첫 번째로 정기랑 비정기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기적인 지출이 있고 비정기적인 지출이 있어요. 그런 정기적인 지출은 어떤 거 있냐? 고정비예요. 한 달에 한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뭐 월세, 뭐 보험, 뭐 가스 인터넷 이런 거 무조건 고정적이죠. 바뀌지 않죠, 잘. 그리고 두 번째 부채, 뭐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 빚 매일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1번과 6번은 뭐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네. 밥을 먹지 않아도. 두 번째 정기지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까요? 기본 생활이에요. 생활에 매달 발생되는 기본 지출이에요. 뭐 집밥, 외식, 뭐 대중교통, 뭐 주유비, 생활용품 이거 빠질 수 없죠. 두 번째 지금 행복이라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뭐 영화, 공연, 운동, 뭐 책커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계 행복. 우리가 사회에 사는 만큼 내 혼자만 뭐 소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와요?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뭐 버스도 타고 오시죠.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관계 행복에 들어간 돈이라고 보면 돼요. 뭐 데이트 비용, 또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정기 지출. 그리고 마지막 정기 지출이고요. 지금이 아닌 당장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뭐 저축, 뭐 예금 펀드, 뭐 보험도 이거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뭐 자녀 여기도 이제 정기 지출에 포함돼요. 그러면 정기 지출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알아봤고요. 비정기 지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중 행사, 연중 소비 있어요. 연중 행사 있죠. 매달 발생하진 않지만 연중으로 발생하는 행사. 막 가족 생일, 친구 생일, 우리 그런 거 있죠. 요즘 카톡에 보면 뭐 생일 이런 거 계속 뜨잖아요.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좀 쓰게 되죠.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게 되고. 그래서 비정기 지출, 정기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된다. 종류 알아봤고요. 우리 지출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요. 발표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지출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쓰는지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고정비죠. 우리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세 뭐 이런 것들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생활에 집밥은 뭐 내가 장 봐서 먹는 거 크게. 외식은 배달로 하는 거. 그리고 뭐 차가 있으면 주유비, 뭐 기타 생활비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생활용품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 합계가 보이죠. 요 합계까지 같이 내는 걸로. 다들 어때 적어 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되게 행복하셨나요? 어떤 분이 막 머리를 쥐어 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진짜 휴대폰에 적고 계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어플로 계속 가계부 쓰고 계신 분 한 두 분 정도 맞죠? 쓰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혹시 내 지출 쓰니까 어땠어요? 참 여기에 돈을 쓰고 있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당연히 다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출을 써라고 했는 거는 얼마나 써서 내가 뭐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요. 진짜 순수한 의도로 내 지출이 어떤 얼만큼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정비가 뭐 저 같은 경우 25만 또 기본 생활이 5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비율이나 이런 것들 한번 봐볼게요. 그럼 지금 행복에 또 10만 원. 그러면 이제 관계 행복에 보면 이제 뭐 한 35만 원 되겠죠. 근데 관계가 3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행복 이런 거보다는 관계 행복이 크죠. 그럼 저는 뭐예요? 제 소비에서 제일 큰 부분 관계 행복이죠. 그러면 저 욕구는 관계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고정비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혼자 사시거나 특히나 더 높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정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고정비가 크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숨만 쉬다 나가는 돈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월세가 높다. 이러면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겠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걸 넣어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전세 뭐 대출 상환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뭐 전세 사기가 위험하긴 하지만은 안전한 곳으로 해서 보험이 등록되는 곳에서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월세나 이런 것들보다 고정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서 정기지출과 비정기지출 크게 나눠서 합계를 한번 내보고 평균을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월 평균 어떻게 내냐? 정기지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내보시는 게 되게 편하고요. 정기지출 숨만 쉬면 나가는 돈, 행복, 미래행복 뭐 이런 돈이죠. 그리고 비정기지출은 1년 평균 내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관리는 하셔야지 관리를 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재무 상담을 계속 1년 동안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 지출만 1년 동안 살펴보더라도 충분하게 돈이 새 나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쉬워요? 혹시 내가 뭐 월급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나가는 돈 이런 거에서 대충의 금액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신 분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혹시 안 행복하잖아요. 그 지출 바라볼 때 오늘 여기 활동지 썼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되게 막 해맑은 눈으로 보시는 분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시작 첫 단추는 뭐냐? 내 지출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욕구가 많고 어떤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내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서 보이겠죠? 합계 쪽에서 다 보이겠죠. 여기서 많이 크구나. 고정비를 줄여야겠구나. 비정기 돈 너무 많이 써. 여기서 좀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면 225만 원 그리고 3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기지출 안에는 고정비 부채 상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 생활 지금 행복 관계 행복 미래 행복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정기 지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휴가 뭐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정기 지출에는 필수와 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 뭐죠? 필수 지출이에요. 그러면 합계만 지금 제가 다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 내 지금 소비가 어떤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평균을 낸 다음에 더더욱 좋고.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눠 보면 그럼 지출 패턴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월로 나눠봐도 되겠죠. 고정비가 뭐 이때는 10만 원이었고 뭐 이때는 얼마였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한번 1년 동안 해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느낌이 어떨까요? 다 대부분 뭐 크게 산을 타거나 그다음에 가파르게 산을 타거나 해도 높은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아, 내 욕구는 기본 생활 지금 행복이 많이 높구나. 고정비가 많이 높구나. 아, 기본 생활에서 많이 높구나. 식비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나눠서 제일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을 크게 나눈 것도 좋긴 하지만 금액을 크게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죠?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고정비, 부채 상환, 기본 생활, 지금 행복, 관계 행복 이 정도만이라도 크게 다섯 여섯 가지로 나눠서 날만의 기준으로 정기와 비정기를 나눠서 지출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출 패턴까지 보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해고가 당해서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필요 지출에서 줄일 수도 있고 비정기 지출에 줄일 수도 있어요. 필수에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못 줄이죠. 월세를 어떻게 줄여요? 바로 다음 달에. 그러면 필요가 피정기 지출에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만약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고를 냈어요. 그럼 어디서 나가야 되죠, 돈이? 제 월세를 내야 될 돈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진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필요와 비정기 지출에서 목록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하고 그래서 갑자기 돈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좀 많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위험 대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월세 돈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수 지출 안 되죠. 필요 지출. 그래서 우리가 막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도 연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래서 대구 청년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페이스북에서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대별로 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못하지만 조사를 하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돈을 뭐 줄이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 1위가 혹시 뭐일 것 같아요? 1위 맞아요. 식비. 대부분 식비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죠? 우리 아까 필요 지출에 있었. 그래서 다음은 우리 현금 흐름을 점검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현금 흐름 뭐라고 했죠? 현금 흐름은 소득이 얼마고 내가 소비를 어떻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지가 현금 흐름이라 했어요. 수입 파악하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금액 보지 마시고 크게 뭐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뭐 189만 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정기적으로는 어떤 거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과 같은 강연이나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로 저는 나눕니다. 그러면 월 평균 두 가지가 나누죠. 그러면 저의 월 수입은 237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출 아까 제가 필요, 필수, 비정기 이렇게 다 해봤죠. 200만 원 빼봐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에요. 내 월 수입이 237인데 지출이 200이에요. 37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월 수입이 210만 원이고 그 중에서 고정 수익이 189만 원 그리고 비고정 소득이 48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 지출은 아까 해봤죠. 총 금액 안에 고정비, 기본 생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입과 지출 균형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볼게요. 237만 원에서 200만 원 지출하고 있어요. 37만 원 플러스였어요. 대부분 플러스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느낌은 이제 오시겠지만 어떠냐? 결국에는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지 균형이 0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0이 돼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만족된 계획된 소비 지출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만족하려면 즉흥으로 써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해야겠지만 계획적인 것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더 만족스러운 소비가 생기거든요. 내가 계획을 하지 않는 돈이 37만 원. 근데 과연 제 통장에 이 수지 균형에 37만 원 플러스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파악했지만 없죠. 그러니까 이 37만 원이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저 지출을 파악을 해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뭐 5만 원, 뭐 3, 4만 원, 뭐 1, 2만 원 이런 것들은 별 크게 없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남는 거에서는 나이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크게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0에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소득과 소비 활동, 저축 활동 요 세 가지 균형을 제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4강 시간에 생애 설계를 할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게 크게 보면 생애 설계 바탕으로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있죠. 뭐 부모님, 뭐 동생, 뭐 이렇게 있으면 예상 삶의 흐름도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100세까지. 100세까지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요? 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삶의 흐름에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칠순, 뭐 가족을 만약에 꿈꾸는 분들이면 결혼도 꿈꿀 수 있겠죠. 결혼은 그럼 몇 년 뒤에 6년 후라고 생각이 들면 6년 후를 위해서 그 욕구에 맞게 순위를 매겨서 뒤로 밀어서 그럼 저축을 얼마씩 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까요? 소득 활동을 그럼 바꿔서 저축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대출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나의 생애 안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맞게 지출이 돼야 우리가 욕구 중심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우리가 생애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실습 같이 있는지 제가 파악 못 하고 왔는데 우리 이런 거를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랑 뭐 66년 후 100세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가족, 건강, 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꽉 채울 수 있게끔 내가 뭐 3년 뒤, 2년 뒤 여행 가겠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이것 또한 이제 나의 삶 흐름도에서 생애 설계 안에서 내 욕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으면 좀 무모하고 꿈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딱 적고 나면 뭔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생애 설계가 정리되고 꿈주도의 내 욕구가 그려지고 그러면 내 지출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요렇게 나는 이런 생애 설계를 꿈꾸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요때인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내 꿈지도에 못 그리고 있는 부분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꿈에 맞춰서 어쨌든 생애를 잘 설계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간단하게 물도 마시고 쉬고 마지막 재무 시스템 이야기하고 끝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욕구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내 지출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카페 디저트를 배워보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목록을 정할 수 있겠죠. 가족이냐, 건강이냐, 여가냐, 일이냐, 공동체냐. 그래서 일로 한번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젠지. 이렇게 매번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고민하고 계획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시기, 10월, 12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누군지,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면 10월 중에는 뭐 메뉴 찾기, 뭐 유튜브나 지인 소개 이런 걸 할 수 있고 10월 초에는 일정을 한번 맞춰보는 거야. 예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중순에는 정보, 그다음 학원 컨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안 되겠다. 근데 뭐 어디가 가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11월에 뭐 숙소 및 렌터카 뭐 예산 조정하는 거죠. 근데 12월에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맞는 메뉴를 한번 내보자. 근데 예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생각도 해보고 두 가지가 있죠. 구분도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시간과 돈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앞에 10월에는 시간이 더 많이 투자돼야 되고 뒤에는 돈이 함께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월 중에 돈을 저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월부터는 이 돈이 같이 시간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결국 12월에
메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 반영을 할 때 그러면 예산을 해야 돼요. 예산을 짜야 돼요. 내 예산에서 짜야 되는데 월세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기본 생활에서 좀 줄여보는 거예요. 외식에서 줄여보고 술에서 좀 줄여보고 그리고 수강료에서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죠. 전체 금액 갑자기 고정된 수입이 외에 뭐 다른 수입이 없는데 갑자기 지출 늘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줄여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지출을 파악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빼서 하면 더 계획성 있게 그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지출 관리의 핵심은 욕구예요. 계속 제가 꿈지도 생애 설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계획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조달하는 것이 경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구에 맞게 나의 생애 설계에 맞게 계획할 수 있게 지출을 잘하는 것이 우리 내 지갑을 튼튼하게 하는 지출을 제일 잘하는 법이다. 재무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요? 재무 시스템은 되게 쉬워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소득이 있고 이제 월급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크게 아까 두 가지로 나뉜다 했죠. 소비 시스템 뭐죠? 뭘 사고 뭐 쓰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저축 어떤 거예요? 돈 모으고 이런 거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요즘은 통장도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도 되고요. 그러면 소비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월 고정, 고정비액이 숨만 쉬면 나가는 거, 그리고 지출, 기본 생활 지금 행복, 그리고 비정기 통장.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통장을 나누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뭐 카드를 다른 거 쓰셔도 되고 은행을 다른 거를 쓰셔도 되고 그러면 월급 통장 하나에서 현대카드 뭐 이런 카드 체크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해서 이렇게 재무 시스템을 갖춰보자. 그래서 저축 안에 미래 행복 비상금 통장이나 저축 통장.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축에서 이율 높은 거 뭐 청약 뭐 청년 우대적 뭐 청약 통장 만들어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축에서는 저희 8강호 중에서 더 저축 보험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저축은 예를 들면 청약 통장과 그리고 10년 뒤에 만기에 있는 통장에 돈들이 있어요. 근데 한 100만 원, 100만 원씩 들어있어요. 근데 내 월급이 250이에요. 뭐 쪼개서 넣어서 계속 쓰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청약 깰 수 있어요. 쉽게? 못 깨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저축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나눠서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하고 있어요. 크게 이것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재무 시스템이다. 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나는 하고 계셨더라도 우리가 좀 이름을 붙여서 월고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정기 통장 해서 한눈에 쏙쏙 보이게 그래서 삶에 뭐 배우거나 할 때 생활비 통장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비정기 통장에서 줄여보고 비상금 통장에 있는 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크게 소득 통장에서 뭐 소비 시스템, 저축 시스템 이렇게 나뉘고 금액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내 소득 통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금액 세분화안에서도 이렇게 7가지로 나뉜다. 크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뤘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좋거든요. 사진으로 남겨도 좋고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일기장을 펴서 일기를 쓰고 평소에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 1개월간 돈을 모아서 차를 샀다. 비록 할부 한 개지만 매일 할부를 줄이는 거에 만족한다. 지금 할부가 끝나고 다음 계획 전셋집 마련으로 나의 개인 생활을 꼭 피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한테 계획을 잡는 거야. 그래서 차 할부가 끝나면 나는 그 들어가는 돈으로 전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지.
그러면 1년, 2년 뒤면 2년 뒤면 1년 반 정도 뒤에서부터 저축 상품이나 뭐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런 시기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재무 구조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워나가는 동을 방지하고 지출 통제를 통해서 내가 재정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수지 내용 결산을 통해서 만족한 소비를 알기. 그게 우리의 재무 시스템 만들기다. 그래서 지출 관리 결국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출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금 흐름 소득이 얼마고 소비 활동 얼마고 저축 얼마고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와 취향 반영하기. 내가 소비를 하고 저축하고 있는데 저축 뭐 때문에 저축하고 있냐? 내 욕구를 반영하고 있냐?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냐? 파악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튼튼하게 하려면 재무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난 지나가다가 사고 싶으면 무조건 사야 돼. 안 그러면 난 내일 일할 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축 통장에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그 외에 비상금 통장이라고 해서 뭐 100만 원씩 넣어라 이런 것들 아니라 작게 금액 나눠서 넣고요.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즉흥 통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게 내가 재정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그냥 생활비 통장에서 찍어서 다음 달에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늘 고정되어 있던 소비에서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되면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은행 가서 순서대로 순서에 맞게 기간에 맞게 기다렸다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손을 대기 쉽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뭐 카드 대출. 그리고 이제 뭐 빠르게 대출해 주는 곳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 가면 돈은 빨리 돼서 일은 급한 불은 끄겠지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겐 갚아야 될 이자가 더 크죠.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되는 게 좋고요. 간편하죠. 누워서 휴대폰만 5분 만지면 300만 원 빌릴 수 있죠. 기본 직업이 있다는 한해 하에. 근데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 편한 만큼.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지출 관리 이 네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과함과 모자람을 살펴서 분배하고 필요와 욕구 취향을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출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재무 시스템 만들기. 그래서 앞쪽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제가 얘기하죠. 내 지출 관리하고 현금 흐름 파악하고 내가 쓰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욕구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게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없으면 추가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없다. 이 전반적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생애 전체 설계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잘 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내 재무 시스템이 튼튼해야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출에서 지출 잘하는 방법에 가계부 어플 이용하면 지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효과 있을까요? 과연?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당연하죠. 근데 뭐 어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 쓰는 게 중요해요. 가계부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내 지출 파악하는 거. 그것만 하면 가계부예요. 그게. 가계부에서는 저희도 가계부 소모임이 있거든요. 저희 소모임에서는 내 지출을 써요. 현금흐름에 맞춰 써요. 욕구에 파악을 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 다음 달에 지출에 접목시켜요. 그래서 총 3회에서 3개월에 걸쳐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가계부 소모임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우리 오늘 지출 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 아까 월 평균 내는 거 몇 개월이라 했어요? 3개월.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내 지출을 파악하고 관리를 먼저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만약에 대출을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신용카드 쓰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쓰는 거. 신용카드 만든 지는 1년 됐어요. 근데 다음 달에 저 대출해야 돼요. 지금 신용카드 멈춰야 할까요? 계속 써도 될까요? 멈춰야 한다. 계속 써도 된다. 네, 후자죠. 써도 되죠.
신용카드, 신용도 대출을 할 때 우리 신용도를 보죠. 신용도의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대출을 했을 때, 금융 활동을 시작했을 때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3개월 뒤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번 달에 만들었어요, 카드를. 근데 다음 달에 대출해야 되는데 신용도 체크해 봤어요. 뭐 일반적으로 다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에서 하면 이제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저번 달이에요. 신용카드 만든 거. 근데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빠른 달에 올리려면 금융기관에 내가 지금 소득 활동이 안정적이라는 걸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 달 만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지치죠. 그래서 조금 미리 계획을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들을 만들더라도 잘 쓰고 잘 관리하시면 된다. 대출도 많이 내고 잘 관리하고 하시면 된다. 계획에 맞게. 그다음 세 번째, 지출과 저축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적당할까요? 지출이 많은 게 좋다. 그렇죠? 저축이 많은 게 좋다. 그리고 뭐 둘 다 상관없다. 보통 저축 비율이 높은 게 적당하다고 하죠. 근데 이 또한도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비싼 곳에 살 수도 있고요. 제가 만족하고 욕구에 제한테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축이 높아도 안 좋은 게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죠. 욕구나 뭐 해야 될 게 없는데 그냥 저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소동활동을 하는 거예요. 욕구 없이. 그래서 목적 없는 저축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목적이 있는 저축 비율은 높아도 상관없다. 마지막입니다. 이 5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하루에 꼭 한 잔 마십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게임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펴요. 하루 커피 한 잔이 한 달이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커피 한 잔을 지키는 게 맞을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솔루션 줄 수 있으신 분? 어떤 걸로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 욕구는 뭐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지출에 부담이 되면 그 방법을 바꾸면 되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많이 정답이 나왔거든요. 이 마지막 질문이 저희의 오늘 강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들어있죠. 내가 쓰고 있는 것들 그런 방법 안에서 지출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한번 안 되는 부분도 보는 거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나 뭐 당답 같지만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지출을 잘 알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첫 번째 뭐죠? 내 지출을 파악을 하고 내 소득과 소비, 저축 파악하고 세 번째 뭐죠? 내 욕구를 파악하죠. 내 욕구를 맞춰서 계획과 소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데 이 3가지에 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죠. 월급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축도 해보고.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내 지출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 4가지 꼭 기억하셔서 지출에 꼭 관리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8강에서 같이 한번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나 대구청년연대는 디딤에서 많이 이런 걸 활동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